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 규소와 그 합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규소는 이제 실리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규소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족 원소가 되는 것이고 사족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의 용도하고 그리고 이것의 화합물을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자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 그렇죠, 산화규소 형태로 존재하는데 자, 여기서 분해하려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Si보다 활성이 좋은 걸로 산소를 빼앗아 와야 되겠죠. 그래서 환원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걸로 코크스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이라든가 아연 같은 걸 이용해서 뺏어오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크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얻어지는 겁니까? 석탄을 탄화시킨 게 코크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용을 해요? 이제 용광로라든가 재련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얻어지고 규소가 얻어지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자,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너무나 잘 알듯이 많은 곳에 쓰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특성 한번 보죠. 자, 금속의 검 모양을 가진 회색 고체로서 1410도씨에 놓고 그 다음 자, 그러면 이거 요즘은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쓰이고 반도체에도 쓰이고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어디에서 쓰입니까? 태양전지에도 쓰이고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해 가지고 또는 이제 플라즈마 코팅을 해 가지고 태양전지도 만들고 태양열판도 만들고 그런 것이죠. 또는 요즘 같으면 또 어디로도 씁니까? 가령 다이오드로도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곳에도 쓰이겠죠. 요즘 같으면 어디? LED 등에도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자, 3번 규소의 무정형은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며 자, 기본적으로 어디에 녹아요? 불화수소에 녹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이렇게 불화수소하고 해서 Si 뭐가 되고 F4가 되고 그리고 뭐가 나온다? 수소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유리도 그렇죠. 이 뒤에 나오겠지만 유리도 무엇에 부식이 됩니까? 불화수소에 부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칭이라고 그러죠. 코팅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파라핀 코팅을 해놓고 선 같은 것을 그어서 불화수소에 노출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규소는 무엇에 대해서 알칼리성에 대해서 쉽게 침식을 한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Si가 뭐하고 결합을 해서 NaOH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뭐가 됐습니까? 요렇게 자, 규산 나트륨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요? 수소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 자, 이것도 조금 이따가 이거 보게 되겠죠. 이것도 기억을 합니다. 뭐하고 반응을 했다? 수산화 나트륨, 소듐 하이드록사이드하고 결합을 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가열하면 뭐가 된다? 이 산화규소가 된다. 자,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사족이니까 당연히 탄소하고 비교를 하면 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고분자 물질을 만들죠. 특히 실리콘은 중간에 뭐가 끼면서 이렇게 산소 결합이 끼면서 자, 이것이 뭘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 형상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단위가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위가 반복되는데 이것이 뭘 만들어낸다? 고분절을 만들어내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직은 이런 용도로만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식은 잠시 뒤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7번째, 규소와 규소의 결합력은 약하고, 그 다음 8번째, 자, 유기성과 무기성을 가졌다. 자, 금속이면서도 또는 고무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유기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고무도 만들어내고 수지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반도체도 만들어내고 또 가령 방수막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곳에 쓰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이용도가 많은 것이 반도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를 살펴보자. 반도체로서 실리콘을 보면,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도체와 누구하고 사이다? 부두체와의 사이에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본다면, 자, 여기에다 뭘 걸어주면, 전장을 걸어주면, 전위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또는 온도를 올리면, 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감소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치 뭐처럼 행동을 해? 도체처럼 행동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체처럼 행동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금속 도체하고 이 반도체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구리다. 그러면 금속 도체는 전기를 통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하고 구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속 도체는, 자, 우리가 전선을 생각을 해보면, 자, 온도를 올리면 저항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구리선 같은 데서 저항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실리콘이죠. 자, 이것은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치 뭐처럼 역할을 한다? 도체처럼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훨씬 낮은 저항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몇 가지 특징 한번 보죠. 자, 전기 저항적으로 비저항이 10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자, 9승 정도의 오음미터를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에너지 대역은 자, 0에서부터 3전자 볼트를 갖게 된다. 그래서 도체는 0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 부도체는 3전자 볼트보다 크다. 이런 얘기죠. 일렉트론 볼트보다. 자,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상온에서 자유전자 수가 적어서 전기적으로는 부도체이지만 어떻게 돼서 온도가 상승을 하면 자유전자가 늘어나가지고 마치 뭐처럼 역할을 한다? 도체처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불순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도체의 역할을 하더라.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조계 어떤 것? 게르마늄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규소나 게르마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것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으면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자, 공유 결합은 자, 전자가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자 이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부도체의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도체로 역할을 하거나 다이오드라든가 이렇게 또는 컴퓨터 칩에 쓰이는 소자로 쓰일 때는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P형 반도체가 있다. 자, N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너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족에다가 사족, 가령 어떤 것? 실리콘에다가 어떤 것을 첨가했다? 오족인 원소를 추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족은 사족하고의 금을 결합을 하는 것에서 하나의 전자가 더 남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 음극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주계의 역할을 합니다. 도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자, P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족에서부터 자,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몇 족을 했다? 3족을 결합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홀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받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플러스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 4족하고 몇 족의 결합이다? 5족의 결합이다. 그 다음 P형은 자, 4족과 몇 족의 결합이다? 3족의 결합이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낮은 전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반도체가 개발이 되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요즘은 어디까지도 간다? 3족과 5족의 결합도 있고 그 다음 거기서만 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족의 차이지만 또는 2족과 4족의 결합도 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자, 4족과 몇 족? 5족. 그 다음 자,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4족과 몇 족의 결합이다? 3족의 결합이다. 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반도체 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소의 함물을 봅니다. 첫 번째 이산화교수가 나와 있는 SiO2가 나와 있는데 자, 산화교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석영이나 수정이나 그 밖에 규사, 모래죠. 의 주성분이 되고 자, 이것은 또 무슨 모양을 갖는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SiO2의 다원결합이면 자, 육각 기둥 모양의 결정을 가지고 있고 자, 당연히 결정체니까 굴절질이 크고 녹는 점이 몇 도씨이다? 1710도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유리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도 봤죠. 자, SiO2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하고 반응을 한다? 불화수소하고 반응을 한다. 자, 이건 항상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4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Si 뭐가 되고 F4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2배의 물이 나오겠죠. 나오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뭐예요? 불화수소, 하이드로플로라이드에 어떻게 된다? 녹는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유리라고 하는 것은 금속 산화물을 원료로 해서 다양한 것을 섞어 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빛의 투과성이 높은데 자, 그 대신 유리는 뭐다? 전기 절연성이 크죠. 자,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유리 형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트륨 석회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자, 이것을 뭐라고도 하느냐면 보통 나트륨은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소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소다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다회가 무엇에 쓰인다? 우리 판유리의 기본적인 원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SiO2도 들어가고 그 다음 산화칼슘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산화 나트륨도 있죠. Na2O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가 전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분처럼 각각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자, 규산알루미늄, 그 다음 나발칼리, 그래서 나발칼리 같으면 렌즈에 쓰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규산붕수도 있고 바이오 유리도 있다. 바이오 유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뭐냐면 항연 혈전 반응, 그러니까 면역 반응 때문에 이것이 쉽게 쓰이지 못하는데 면역 반응에 적합한 유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공뼈 같은 곳에 쓰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자, 규산나트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산나트륨은 자, 이런 얘기죠. 륨은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뭘로? SiO2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탄산나트륨을 넣거나, 자, 탄산나트륨 많으니까, 또는 앞에서 봤듯이 SiO2에다가 뭘 넣었습니까? 수산화나트륨, 나트륨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Na2, SiO3가 되었다. 자,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자, 여기 같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가 나오겠네요. 물이 나오겠네요. 세 개, 두 개, 네 개, 물이 나오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어디에 쓰이느냐? 자, Na2, SiO3는, 자, 그랬더니, 자, 보시면 이것을 어디에다 넣고, 물에 넣고 오랫동안 가열했더니, 뭐가 됐어요? 자, 보시면, 거기 식처럼 Na2O에다가, 자, 그래 놓고, N개의 H2O, SiO2에다가, 그리고 H2O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의 개수에 따라서 이것의 점도가 달라지더라.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N이 몇 개에서 몇 개? 2에서 3개가 적당하다. 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참조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뭐라고 하더라? 물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점도가 높지만 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리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여요? 접착제로 쓰이더라, 이런 얘기죠. 어디 접착제? 유리라든가 자기라든가 이런 것에 접착제로 쓰이고, 또는 자, 나무 같은 것에 또는 천 같은 것에 코팅을 해서 뭐라 해줘요? 방수성을 갖게 하고 내열성을 갖게 하더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또 무엇에 원료가 된다? 실리카겔에 원료가 된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규산나트륨에다가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 자, 실리콘 자체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에 쓰인다는 거 하나. 그래서 자, 반도체는 두 가지죠. 하나는 열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감소한다. 그래서 도체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온 녀석이 뭐하고 결합을 하면, 자, 삼족과 결합을 하면 무슨 형이 되고? P형이 되고. 자, 그 다음 사족과 결합을 하게 되면 무슨 형이 된다? N형 반도체가 된다. 자, 요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SiO2라고 하는 것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석영 등의 또, 그리고 또 기본 원소이고, 그리고 유리 원료가 되더라. 이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SiO2는 금방 봤던 것처럼 뭐하고 결합을 해서 자, 두 배의 수산화 나트륨과 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냈습니까? 자, Na2 SiO3를 만들어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것이 이것을 물에 넣고 뭘 했더니 가열을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물유리가 되었고. 자, 그래서 물유리의 성분은 여기서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걸 가지고 또 뭐를 이용했다? 실리카겔을 만드는 데 썼다. 자, 실리카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어디서 보는 겁니까? 그러면 가령 어떤, 자, 이건 뭐예요? 흡습제죠. 많이 쓰이는 것이 건조제로 쓰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데 잘게 포장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딱딱한 하이드로겔인데, 고체단겔인데, 솔리드겔인데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실리카겔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산화규수를 어디에 넣어 가지고 코크스에 넣어 가지고 다시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요거 Na2 SiO3를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산에 가열을 했다.
이렇게 가열을 했더니 뭐가 됐어요? 산화규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H2SiO3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자, 소디움 클로라이드가 되네. 자, 요걸 가지고 다시 가열을 했죠. 자, 그래서 몇 도씨 정도로 200도씨로 가열했더니 자,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화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실리카결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200도씨로 가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실리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만요. H2O가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물이 이렇게 결정수가 붙게 됩니다. 이 결정수의 양에 따라서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실리카겔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참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자, 탄화규소가 됐네요. 자, SiO2에다가 우리가 앞에도 봤듯이 뭘 가지고 했더니 탄소를 붙였더니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날아갔네요. 자,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카보런덤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포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죠. 유리를 절삭하는 곳에 공구로 쓰인다 이런 얘기죠. 강도가 높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뭘로 가열했다? 코크스로 가열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자, SiO2에서부터 NaOH로 돼 가지고 첫 번째 뭘 만들어내가서 SiO3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플러스 2배죠. 물이 나오고. 자, 요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졌고, 물유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서 봤듯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다가 규산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뭘 가해가지고 산을 가해서 자, 이제 규산을 만들고, 그렇죠? 자, 산을 가해서 뭘 만들었다? 규산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몇 도로 가열해서 200도씨로 가열해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실리카겔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산화규소를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자, 플러스 뭘 가지고 코크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들었다? 카보랜덤을 만들었다. 자, 이제 O2니까 일산화탄소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든지, 그런데 이제 공기를 희박하게 코크스를 쓸 때는 보편적으로 공기를 희박하게 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규소와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실리콘유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자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래서 실리콘유의 특징이 해가지고 기계적 물리적 특성이 좋다 라고 하는 말은 가령 이런 얘기죠. 탄성이 좋다든가 아니면 인장 강도가 커져서 기본적으로 외력에 강화되든가 이런 뜻을 갖겠죠. 자, 그래서 고무탄성체는 기계적 강도가 좋고, 또 한 가지 실리콘 고무는 일반 고무보다 어떻습니까? 내열성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기 절연성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 테이프 같은 것도 전기 같은 것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절연성이 좋고 내아크성, 내코로나성이 좋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압이 높아지면, 큰 전압이 걸렸을 때 공기 중으로 이 전위가 방출되었을 때 아크가 생깁니다. 이때 절연성이 좋은 것들이 그런 것을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내수성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실링제라고 하죠.
그래서 초산 계열의 실리콘 고무를 써가지고 우리가 밀봉을 하죠. 보통 실리콘 바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용해서 방수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또 이런 걸로 이제 뭘 만들어냅니까? 유리를 고정시키는 곳에도 쓰이고 하죠. 자, 그래서 대약품성이 좋고 실리콘 함량이 클수록 뭐가 좋다? 내구성과 난연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이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열빛, 산소, 물에 대한 안정성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거기 보시면 자, 폴리디메틸 실록산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 CH3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OH가 이렇게 OH기가 붙기도 합니다. 참조만 해두시고, 이것이 뭐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분자 형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실리콘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여러 가지를 경우에 따라서 넣게 됩니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자, 뭘 넣기도 하고 염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의 특징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관능기가 붙겠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실리콘 수지는 자, 분자 중에 3관능, 4관능성의 단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일반적으로 수지란 말은 합성수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 수지란 말은 보통 나무에서 얻어지는 진액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령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리콘 고무 형태인데 이것이 뭘 할 수 있다? 화학 반응을 해서 고체화되기 전의 액상 상태를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관능성, 4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런 얘기예요. 가령 이렇게 되면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끊어지면 이쪽에서 뭔가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단위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관능성 그러면 가령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사관능성이겠죠. 자, 이거 뭡니까? 에틸렌이죠.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자, 탄소가 있고 그 다음 이쪽에 뭔가 더 붙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CH고 이렇게. 자, 이럴 때는 몇 관능성이라고 한다? 사관능성이라고 한다. 자, 용어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액상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단단한 고상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러죠. 실링제들이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뭐가 있다? 실리콘 고무가 있다. 자, 이것은 이제 망상 결합을 했다 이런 얘기죠. 망상 결합은 이제 3차 결합이기 때문에 자, 유동성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의 탄성을 가질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열성이 있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열, 경화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열 가소성하고 열 경화성이 있죠. 자, 열 경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열에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안 녹는다. 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소란 말은 뭐예요? 플라스티시티. 자, 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변형이 되는 건데, 플라스티시티란 말은 기본적으로 열에 의해서 뭐가 된다? 변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녹였다가 다시 굳혔다가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열 가소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참조해 두시고. 자, 그래서 자, 이거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적어지고 그 대신 신축성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느슨한 망상결합이 되면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요 망상결합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타이어가 있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구디어가 뭘 통해서 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합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망상결합을 만들어내서 뭐라고 한다? 뭐가 크다? 인성이 큰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 어떤 것에도 고무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앞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가령 방수액으로도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실리콘 가지고 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도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률이나,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실리카 계열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는 크게 생각을 할 건 아니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금속의 화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시겠습니다.